이번 차시는 1990년대 한국의 경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90년대 한국에 있어 경제계획 수립은 환경이 급격히 변화한 상황에서 정부가 양적 목표를 설정하고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수단을 제시하는 것보다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경제 및 사회의 정비 그리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제6차 경제사회개발 5개년 계획의 마무리 해인 1991년을 앞두고 1990년부터 제7차 경제사회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합니다. 노태우 정부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참여시켜 부분계획안을 작성하면 그에 근거하여 실무 작업반에서 부분계획을 수립하는 형태로 계획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1992년부터 1999년을 목표로 하는 제7차 경제사회개발 계획이 수립됩니다. 제7차 계획은 자율과 경쟁 질서 확립을 통한 경제의 내실화 및 효율화를 중점으로 삼아 기업의 경영혁신, 근로자의 근로정신 회복, 시민윤리와 합리주의 정신 확립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기본 목표 아래 산업의 경쟁력 강화, 사회적 형평 제고와 균형 발전, 국제화 및 자율화의 추진과 통일 기반 조성이라는 기본 전략을 설정하게 됩니다. 제7차 계획은 한국이 선진국 진입 문턱에 도달하는 기간의 계획이며 1인당 국민소득 1만 달러 목표 달성을 좌우하는 시점의 계획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계획은 제6차 계획과 더불어 형평의 제고와 조화 있는 국제화 추진을 중요한 목표로 삼게 됩니다. 이러한 기조에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이에 대한 국민적 합의 형성을 중요하게 생각하여 민간 인사를 계획에 적극 참여시키게 됩니다. 또한 종래 5개년 계획과 달리 총량계획 운용 위주로 성장, 물가, 국제수지 등의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데 중점을 둔 것이 아니라 기본 전략에 기반하여 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 해결해야 할 10대 정책 과제를 제시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게 됩니다. 예를 들어 산업사회에 부응하는 교육 및 인력양성 제도의 개편, 기술혁신과 정부화 추진 등의 구체적인 정책 과제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1993년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면서 제7차 계획을 대체하여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집권 이전 후보 시절부터 집권에 대비해 경제개혁 등을 준비하고 있었고 11월에 신경제구상을 제시하게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신경제론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기초로 1993년 6월 신경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신경제 5개년 계획은 경제를 선진 경제권에 진입시키면서 통일에 대비할 수 있는 튼튼한 경제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본 전략으로 본격적인 추진에 앞서 신경제 100일 계획을 추진하여 신경제계획 추진을 위한 기초 환경을 만든 후 본 계획을 수립하는 체계를 갖추게 됩니다. 신경제 5개년 계획은 성장 잠재력 강화, 국제시장 기반 확충, 국민 생활 여건 개선을 중점 과제로 선정하고 이에 따른
세부 과제들을 선정하게 됩니다. 특히 이 계획에서 주목할 점은 재정, 금융, 경제행정 규제제도 분야에서 개혁을 중요한 과제로 내세운다라는 점입니다. 이들 분야의 부분적 개선, 보완보다는 근본적 개편을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하게 됩니다. 금융 분야의 대표적인 개혁 중 하나가 금융실명제입니다. 이와 함께 경제행정규제 완화위원회가 구성되어 1993년부터 1996년까지 2,400여 건의 과제를 처리했습니다. 공기업의 민영화도 실시되어서 58개 공기업이 민영화를 단행했고 10개 공기업은 통폐합이 실시됩니다. 그러나 신경제 5개년 계획은 국가정책의 우선순위가 세계화로 변경되면서 사실상 폐기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1994년 말부터 세계화가 김영삼 정부의 전면에 등장하기 시작하고 경제 정책의 포커스가 이 세계화에 집중이 됩니다. 1994년 11월 에이펙 정상회의를 마치고 주변국을 순방하던 도중에 호주 시드니에서 세계화에 대한 장기 구상을 발표합니다. 이러한 장기 구상을 보통 이제 시드니 구상이라고 불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 장기 구상을 발표하게 됩니다. 세계화의 5대 방향으로 세계 경영 중심 국가로의 발전, 국가 간의 경쟁과 협력을 조화시킬 정책과 인력 개발, 세계화를 겨냥한 제도와 인식의 개혁 추진, 창의성을 가진 사회 건설, 물질적 번영에 못지않은 정신과 인성이 중시되는 사회 건설을 제시합니다. 이에 따라 1995년 1월 민관 합동으로 세계화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교육, 노사관계, 거시경제 및 산업정책 등을 망라한 12개 중점 과제가 제시됩니다. 김영삼 정부는 세계화 담론을 확산하면서 이른바 선진국들의 모임으로 평가되던 국제협력개발기구인 OECD에 가입하고자 합니다. OECD에 가입 시 세계 경제 환경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이 가능하고 한국 경제정책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OECD의 기준에 맞추어 한국의 경제사회를 선진화할 수 있다는 점 등이 장점으로 부각되면서 OECD에 가입을 강력하게 의도하게 됩니다. 당시 정부는 OECD 가입을 서두름과 동시에 1인당 국민소득 1만 달러를 조기에 달성하고자 노력합니다. 이에 따라 1995년 2월에 OECD 가입 신청을 했고 가입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대외 개방의 속도도 높이게 됩니다. 또한 무역 수지 적자가 염려되는 상황에서 달러에 대한 원화 가치를 높게 유지하게 됩니다. 그 결과 1995년 말 1인당 국민소득 1만 달러를 기록하였고 1996년 12월에는 OECD의 29번째 회원국으로 가입을 하게 됩니다. 아시아에서는 일본에 이은 두 번째 OECD 회원국이 된 것입니다. 김영삼 정부 초기인 1990년대 중반까지 매우 양호한 경제 상황을 보입니다. GDP 성장률은 1993년 6%를 회복하고 1994년 8.8%, 1995년 8.9%, 1996년 7.2%를 기록하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1995년에는 1인당 국민소득 1만 달러를 넘어섰고 1996년에는 1만 2천 달러로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같은 해 수출은 1,000억 달러를 달성하게 됩니다. 또한 물가 상승률은 비교적 안정적이었는데 1990년 8.5%, 1991년 9.3% 등을 기록했던 반면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1993년 4.8%, 1994년에는 조금 높아진 6.2%였습니다. 이후 다시 안정세로 접어들면서 1995년에 4.5%, 1996년에는 4.9%, 1997년에는 4.5%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이 경제적으로 선진국의 단계에 진입했다고 국내의 인식이 팽배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표면적인 통계 지표와는 다르게 문제점들이 속속이 나타나고 있었고 1997년부터 한국 경제의 위기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여 결국 같은 해 12월 IMF에 구제 금융을 신청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이번 차시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